네,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점차 늘어나던 상황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이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어제까지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얼어붙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좀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어제 기준이죠. 어제 기준으로 5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는 지금 7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에 사실 국내에서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타까운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강화 없다. 사주더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유지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는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의지는 지금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중간에 말이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면 이 언급들이 다시 좀 바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 코로나 전파에 대한 그러니까 이 겨울철 코로나 전파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조금은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오랜만에 다뤄보는 테마인데 사실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아온 종목들이죠. 백신 접종률이 올해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오면서 서서히 시장에서 소외받기 시작했고요. 실적이 중간중간 1분기, 2분기, 뭐 3분기 잘 나와도 내년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 내내 상당히 좀 힘든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이 있었을 거고요. 이번 주 들어서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주는 데는 아무래도 이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겨울철 코로나 전파력이 높아지는 거는 저희가 작년을 경험 삼아서 이제는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그런 상태고요.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정책의 현행 유지가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시작 앞으로 이제 맞을 12월과 그리고 1월의 코로나 확산의 가능성은 조금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단키트의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예전 코로나 전파의 초창기처럼 지금 뭐 진단키트 관련주가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엮여 있는 종목들이 한 40여 개 되는데 코로나 초창기처럼 많은 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때보다 시장의 대기 매수세들이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액티브 자금들이 2차 전지라든지 게임 쪽으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유출입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 성격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매수세들은 파이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단키트 내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더욱 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지금 보고 계시는 테마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시젠입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랜 기간 이 계단식 하락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매물대의 압박도 상당합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결국 시젠의 키워드는 지금 주요 단기 저항 라인인 95,000원 라인
이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 향후에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미크론, 그러니까 변이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 여부인데, 이미 내부에서는 진단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전파가 지금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료가 충분히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전 말씀드린 주요 저항 라인인 91,000원에서 95,000원 라인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매매 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젠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참고하셔서 대응에 임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준비해온 종목은 바로 랩지노믹스입니다. 이번 파동에서 대장주경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단기간 좀 과열된 면이 있다 보니까 오늘 진단키트 업종에 전반적인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더해서 사실 진단키트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도 그래왔듯이 지수와 반대격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죠. 오늘 코스피 종목들이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대 움직임을 좀 보여준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 이렇게 좀 과열된 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오늘도 좀 컸는데, 하반기 코스닥 시장의 키워드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코스닥 시장의 키워드는 가는 놈만 간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파동에서 탄력받은 종목이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어도 더 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주요 저항권을 이미 뚫어낸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 지금 국내 방역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29일에 모든 변이 진단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좀 전해진 상태고요. 동시에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그동안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내년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단 키트 내에서는 토픽은 여전히 랩지노믹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가져온 거는 바로 SD바이오 센서인데, 좀 다른 종목들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SD바이오 센서 외에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던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휴마시스 대표적인 관련주들, 그리고 뭐 EDGC 같은 종목들이 있죠.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모두 당일에 나오는 재료로 대장주를 잠깐 이렇게 일시적인 대장주를 차지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닌 이상은 저는 매매 관점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가벼워진 종목을 계속해서 좀 더 보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물대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권해드리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소외되면 소외됐지, 시간이 갈수록 대장주를 뺏어오는 그런 움직임은 사실상 특정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타이틀에서 말씀드린 옥은 여기서 시젠과 랩지노믹스 이 두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석은 그 외 다수 관련주들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오미크론의 실체에 대해서는 한 2주 정도가 더 확인하는데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랩지노믹스라든지 시젠 역시 2주 정도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지난주부터 주목받고 있는 진단키트 쪽은 정리를 해보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